여러분은 검색할 때 어디에 하시나요? 한국인들은 보통 과거에는 네이버를 쓰다가 광고가 너무 많아져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위해 구글을 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봅시다. 제품 검색을 하더라도, 서비스 검색을 하더라도, 넷플릭스 작품 검색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검색어 뒤에 단어를 추가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의 검색 품질이 저하됨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상업적인 글과 댓글을 보지 않기 위해 뒤에 레딧, IMDb, 깃허브 등을 덧붙여 검색하고 있습니다. 혹은 쿼리 확장기를 추가해 원하는 퀄리티의 정보를 얻고 있죠. 이는 구글이 세팅한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말고 내가 추가한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글의 위기일까요? 안드레 카파시는 구글의 미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글은 모든 퍼즐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대규모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킬 수 있다고 말했죠. 이들은 검색 엔진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혁신에 대한 동기가 매우 크며 쿼리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검색 엔진 빙을 통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빙이 뭘 한다는 말일까요? 블룸버그의 오피니언을 기고하는 한 테크 기자는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구글을 이기기 위해 GPT를 빙과 긴밀하게 통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트랜스포머가 세상에 나오고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2019년 가량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MS 측이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 개발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라이선스하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GPT를 검색 엔진과 통합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챗봇 이전에도 오픈 AI가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굉장히 빠르고 원하는 바를 잘 알려주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접속하면 누구나 지금도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드보이가 언제 개봉했고 러닝타임이 몇 분인지를 물어보면 2003년 개봉, 러닝타임 120분이라는 것을 수초 내로 알려줍니다. 몇 가지 더 테스트해봅시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가? 주이며 그 횟수는 7,000회 이상.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전력량을 커버하려면 지구 전체 표면적 중 몇 %를 태양광 셀로 덮어야 하나? 0.3%. 달에서 채취한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것 같나? 대략 킬로그램당 $10,000와 $20,000 사이쯤 들 것이다. 몇 가지만 테스트해보아도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편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는 AWS 자격증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증으로 클라우드 기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자격증입니다. 클라우드 개념 26%, 보안 및 규정 준수 25%, 기술 33%, 결제 및 요금 16%, 4가지 영역으로 테스트하며 객관식 총 65문제를 90분 안에 풀어 1000점 만점에 70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여기에 한 엔지니어가 이 GPT 챗봇의 문제와 보기를 입력한 결과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맞아 사실상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은 관련 실무자나 클라우드 업계 종사자가 약 한 달간 매일 3시간가량 덤프, 즉 기출문제를 1000문제 정도 풀어야 합격하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챗봇에게 변호사 시험의 예제 50문제를 풀게 해본 결과 35문제를 맞아 합격하였고 미국 의대생들이 치러야 하는 의사 면허 시험에서도 70점을 맞아 합격하였습니다. 이것을 챗봇이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검색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아 그 안에서 추론해야 했다면 이제 질문만 던져놓으면 AI가 데이터를 모아 추론까지 해결해 답을 보여줍니다. 이는 GPT-3의 가장 큰 파라미터 모델이 추론형 질답의 40%대 정답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GPT와 결합하든 기존부터 자연어 처리 모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던 구글이 챗봇 형식의 검색 엔진을 추가하든 새롭고 빠른 검색이 우리 앞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19년 처음 등록된 후 2022년 5월 새롭게 추가된 구글의 검색 관련 특허는 대규모 유사성 계산을 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의 머신러닝 플랫폼 텐서플로우에서 유사성 점수를 내 사용자별로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해당 특허에서 구글은 예시를 들어 설명했는데 영국의 일반 사람들에 비해 영국의 20대 남성이 더 흥미롭게 찾는 데이터를 검색 화면에 제공할 수 있다.
시스템은 자카드 유사도를 통해 서로 다른 데이터셋 간의 유사성 점수를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두 데이터셋 간에 겹치는 단어가 많을수록 더 높은 유사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구글은 검색자가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해 분석해 그 사람, 그 그룹이 흥미를 가질 만한 데이터를 위주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메타, 구글의 무료 인터넷 진영, 그리고 애플이 새롭게 구축하는 유료 인터넷 진영조차 사실은 모두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그것을 통해 모델을 정교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저들은 나에게 맞지 않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통해 맞춤형 자료를 기업이 제공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의 웹에는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현재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룬 적 있는 토니 세바의 리띵크 X와 더불어 태양광, 풍력 및 배터리의 분산 전력망에 대해 연구하고 페이퍼를 내놓았던 맥스 웹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웹은 현재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봇이 만든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구글은 더 좋은 품질의 웹페이지가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 SEO에 최적화된 웹페이지가 검색 상단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 인용수가 많을수록 더 좋은 논문으로 취급받듯이 웹페이지, 웹 데이터에 대해 마켓 랭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레딧, 해커뉴스, 트위터 등에서 그 글이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해당 콘텐츠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켓랭크의 경우 각 플랫폼의 좋아요가 같은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레딧의 좋아요는 1, 트위터에서는 0.67, 해커뉴스는 1.79를 받도록 제한했죠. 플랫폼별 가중치가 다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가중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그 플랫폼들은 유저 수나 유저의 질이 계속해서 변화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맥스 웹스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인터넷 통화를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나 컨텐츠, 해당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코인을 받았나를 기록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를 평평한 웹에 사토시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고 표현했죠. 즉, 웹에 가중치 레이어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인공지능에서 각 데이터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가중치를 개별 조정했던 것처럼 웹에서도 정보에 대해 가중치를 개별 적용하는 레이어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레딧에서는 이미 레딧 골드를 통해 자체적인 팁을 주고 있고 트위터는 곧 크립토 자를 통해 팁 기능을 구현할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모두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플랫폼에서 사용되었든 맥스 웹스터가 말한 것처럼 평평한 웹에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플랫폼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 글이 트위터에서는 10 도지코인을 팁으로 받고 B 글이 레딧에서는 7 도지코인을 받았다면 A 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비슷한 쿼리를 입력해 검색한 경우 A 글이 상위 노출되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의 가치 혹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컨텐츠를 제공한 사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에 좋아요 및 팁을 준 사람 역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점검해야 악의적인 SEO 작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맥스 웹스터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악의적인 개입을 막는 방법에 대해 유저들의 참여를 최대화하고 개방형 프로토콜을 수용하는 것이 답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이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의 구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통화의 소액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인류를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표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마무리했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구글의 현재 검색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고 GPT 3.5의 챗봇 능력이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 새로운 단계의 검색 엔진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점, 오픈 AI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새롭게 개조할지도 모른다는 점, 혹은 과거 MSN, 현 스카이프를 서비스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 서비스에 GPT를 결합해 오래전에 클리피와 같은 비서 서비스로 GPT를 도입할지도 모릅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MS가 슈퍼앱을 만들어 빙 검색을 강화하고 광고 사업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유스케이스 없이 투기로 얼룩져 있던 블록체인 기반 통화가 평평한 웹의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가중치 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챗봇을 통해 정보를 얻어낼 때 이 정보가 정말 올바른 정보인지, 얼마나 과장된 정보인지, 어떤 의도를 가진 정보인지를 판단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는 챗 GPT로 생성된 답변을 게시글로 올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말이죠. 또 일시적이지만 주판이 GPU보다 딥러닝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었죠. 기본적으로 AI 챗봇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답만 던져줄 뿐 관련한 지식이 없다면 완전히 엉뚱한 답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학습하는 데이터셋이 정교할 경우는 전문가급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학습 데이터셋이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는 오답을 자신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죠. 이 정보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믿을 수 있어. 과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진정한 정보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일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챗봇이 내놓은 데이터가 정말 확실한지, 더 많은 팁을 받은 글이니까 믿으면 되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